자, 그러면은 자, 수업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선형 변환을 자 이제 함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제 이제 표현이고, 그래서 이제 선형 변환을 이제 요 행렬을 자 이제 선형 변환의 관점으로 이제 보면은 선형 변환의 관점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죠? 네, 요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 행렬 A가 이제 m 곱하기 n 행렬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요 A는 보통 어디서 어디로 가는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꾸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게 지금 m 곱하기 n이니까 이 n이 앞으로 오고 요 지금 m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바뀌어서 이제 표현이 된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형태의 벡터가 이제 RM에 있는 벡터의 형태로 가는 형태로 자 이제 선형 변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왜 여기가 이제 RN이냐면은 이 A 행렬에 이제 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n 곱하기 n 행렬이다 보니까 이 뒤에 이제 곱할 수 있는 이 대상이 n 곱하기 1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RN이고, 이제 곱한 결과가 이제 m 곱하기 1이 되니까, 그죠? 요 두 개가 이제 같아지게 되면 m 곱하기 1이 나오는 결과니까 이제 요런 형태의 자 이제 구조를 갖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선형 변환인 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보일 거.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바로 나왔던 게 이제 그래서 그럼 해공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해공간에 대한 내용도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으니까 일단 문제는 좀 이따가 이제 풀어보도록 하고요. 바로 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해공간은 좀 스킵을 하고 자 이제 상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상공간. 자 그래서 뒤로 이제 더 한 장 더 넘기면 이제 상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미지 공간이라고 개념이 나오는데 정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A 자 똑같아요. 자 또 어떻게 이제 써지냐면은 이제 AX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자 이제 이 X가 어디에 있는 행렬 A가 만약에 이제 m 곱하기 n 크기를 가지고 있는 행렬이라고 했을 때 이 X가 이제 Rn에 있는 어떤 이제 대상을 곱했을 때 나오는 이 결과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이미지 A다. 그죠? 네,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 A가 지금 m 곱하기 n 크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얘 성분들을 좀 일일이 한번 좀 써보면, 자, 요렇게 이제 성분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를 곱해주는 거냐면, 요게 지금 A이고, 얘가 지금 이제 X라고 했을 때, 이 X는 성분을 표현을 하면 X1, X2, 요 XN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얘네들을 곱한다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이제 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곱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 요 대상은 이 곱하는 걸 자세히 봐보면 요 X1은 요 첫 번째 열에 있는 애들하고만 곱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가 이제 곱하기가 이렇게 행열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A의 11x1 더하기 A의 12 뭐 x2 자 쭉 더해져서 A의 1nxn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A의 21x1 더하기 A의 22x2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해질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은 A의 m1x1 더하기 쭉 가서 A의 mn 이제 xn 이렇게 더해질 텐데,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지금 요 x1이라고 하는 애는 요 첫 번째 열하고만 지금 곱해지니까 얘를 요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x1에 A의 11, A의 21, A의 m1 요렇게 더하기 자 그 다음에 x2에 A의 12, A의 22, A의 M2 자 요런 식으로 행렬들의 지금 봐보면은 n 곱하기 1 행렬들이죠. 그죠? 얘네들의 합으로 얘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어쨌든 이 행렬의 계산은
이 각각의 성분들을 그냥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풀어 써주면 결국 얘네들을 그냥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쪼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합하고 얘하고 지금 완전히 같은 거죠. 그죠? 행렬의 덧셈의 정의에 의하면은 결국 이거 두 개 더하는 거는 여기에 상수배를 이 x1배를 해가지고 여기 x2배를 해가지고 이 성분들을 더해주는 거니까, 그거를 다 더하다 보면은 결국 이 위에 있는 형태가 다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이제 더해질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얘네가 뭐냐면 열벡터예요. 열벡터.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행렬에서, 우리 행렬 공간에서 이 각각 하나가 열벡터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벡터들이 무슨 형태냐면 1차 결합 형태인 거야. 이 형태가. 왜냐면 x1, x2, xn은 뭐예요? 얘네들은 실수잖아요. 실수. 그죠? 이 실수값이니까 이 열벡터들의 지금 1차 결합 형태로 이 지금 이미지 공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이 AX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열벡터들의 1차 결합 형태이니까 얘가 뭐랑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미지 공간, 행렬 A, 이제 A의 이미지 공간이 요 콜럼 스페이스 A랑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관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앞에 배웠던 행렬 공간과 지금 우리가 행렬 A를 함수 관점에서 이제 보는, 이제 선형 변환 관점에서 보는 지금 그 두 가지 관점이 합쳐지게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결합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어디냐면은 이미지 공간이에요. 이미지 공간. 그러니까 이 이미지의 정의가 지금 우리가 요 X를 이제 RNA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행렬 A랑 곱을 했을 때 나오는 모든 집합들을 다 얘기하는데, 이 집합을 표현을 하면 얘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쪼개지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럼 저 이미지 저 공간은 요 지금 우리가 열벡터 공간하고 같겠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이제 상공간이 이제 열공간이다 라고 하는 자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처음으로 자 이제 그 좀 관점이, 그 두 개의 관점이 이제 합쳐지게 되는 부분이 자 이제 그 첫 번째 그 개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형태를 이제 잘 기억을 해주면 이제 된다. 이건 집합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사실 요 이미지 A가, 그죠? 이미지 A라고 하는 애가 자 요거를 사실상 풀어내는 거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이 열벡터들의 이제 1차 결합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 이거는 그 열 공간과 이미지 공간이 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밑에 있는 정리를 봐보면 자 AX는 B가 해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B가 콜럼 스페이스 A에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개념이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AX는 B에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냐면 이 치역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치역 안에. 그러니까 치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지 A 안에 얘가 들어가야지만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X를 집어넣었을 때 행렬 A에다가 임의의 X를 집어넣었을 때, 임의의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행렬 A랑 곱을 했을 때 이 B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B가 요 이미지 A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AX는 B를 만족하는 X가 있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이 B가 어디에 있다? 요 콜럼 스페이스 A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해가 존재한다. 해가 존재한다의 이제 말은 이 B가 자 이미지 공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즉 AX 요 지금 만족하는 X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의 필요 충분 조건이 다시 이 B가 콜럼 스페이스 A에 들어간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행렬 이제 선형 변환 관점에서 행렬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상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요 콜럼 스페이스, 그러니까 열 공간하고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봤을 때 그 필수 예제 보면은 선형 변환 행렬의 상공간의 기저 및 차원을 구하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죠? 자,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구한다? 그 이제 계산을 할 때, 자, 요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110, 그 다음에 202, 그 다음에 110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상공간의 기저를 물어봤다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뭘 찾아주면 된다? 상공간의 기저는 그냥 콜럼 스페이스 A의 자, 차원하고 기저를 찾아달라는 말하고 그냥 같은 말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 공간의 차원하고 기저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얘를 어떻게 해서 얘를 가로로 둬서, 그죠? 네, 가로로 이렇게 둬서, 이렇게 가로로 둬서 뭘 했어요? 핵연산을 했잖아. 그죠? 핵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기저를 찾았잖아요. 그 열벡터들이 1차 독립이냐 종속이냐 그걸 찾을 때, 그죠? 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이제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이제 전치를 시킨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t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은 020, 101, 그 다음에 020이니까 이게 또 사라져. 000, 그럼 010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요 열 공간의 대표 원소가 뭐다? 얘하고 얘가 되는 거야. 대표 원소가. 그죠? 그러니까 차원은 2차원이고요. 기저는 010, 010하고 자, 101. 자,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상공간의 차원을 한번 자,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이미지 공간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아, 이미지 공간. 오케이. 그러면 콜럼 스페이스 A.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되는 거야. 그죠?
처음. 근데 잠깐만요. 여기 뭐 하나 잘못한 것 같은데? 뭔가 계산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죠? 아, 뭘로 돼 있어요? 이걸로? 네, 네. 이걸로 돼 있어? 잠깐만. 이걸로. 네. 얘로 나온 거예요? 아니요. 밑에 거? 네. 그러니까 이걸로? 잠깐만. 이제 여기 없어졌어요. 밑에 건 없어지죠? 그죠? 맞아. 이거를 지울 때 그냥 0000 써놓는 게 좋아. 나중을 위해서라도. 알겠죠? 이게 크기가 변하면 안 되거든요. 행렬이. 다시.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바뀌었네. 이게 3-3인데 이게 바뀌었어. 여기서 여기를 더해주면서 이게 바뀌었어. 여기 없어졌어. 그래, 그죠? 네.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한번 해보세요, 다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세요. 네, 뒤로 넘어가서. 자, 이제 그래서 그 다른 정리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바로 나오는 게 그럼 랭크랑 이제 연관을 짓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랭크 A라고 하는 게 저번 시간에도 이제 했었었는데 이제 랭크 A는 랭크 A의 트랜스포즈랑 같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뭐랑 같다라고 그랬었냐면 디멘션 이제 콜럼 스페이스 A랑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그럼 이미지랑도 같겠구나. 즉, 요 1차 독립인 그 이제 기저의 1차 독립인 그 행의 개수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 피봇의 개수 처음엔 얘를 피봇의 개수라고 했었고 그죠? 그 피봇의 개수의 연장지어서 이제 1차 독립인 행 벡터의 개수 그러면서 이제 걔가 이제 열 벡터의 개수랑 이제 같다라고 하는 정리 때문에 자, 요 열 공간의 차원을 알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오늘 배운 개념까지 합치면 이제 뭐까지 알 수 있냐면 이 선형변 안에 이제 이미지 공간의 차원을 이제 랭크 A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선형변환이니까 우리가 배운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 차원 정리라고 하는 거 기억을 잠깐 해보면 그게 뭐였었냐면 선형변환에서 차원 정리는 저번 시간에 했었을 때 이제 만약에 이제 T가 이제 V에서 이제 W로 가는 선형변환일 때 요 디멘션 V, 그러니까 정의역의 차원이 이제 커널의 차원, 그죠? 디멘션 커널의 차원하고 자 이제 이미지 차원하고 이제 같아진다, 그죠? 그게 이제 차원 정리의 이제 뜻이었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왜냐면 이게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행렬로 이제 A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V는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만약에 M 곱하기 N 행렬이었으면은 얘가 Rn에서 RM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정의역 차원이 뭐예요? 자, 여기가 N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N은, 자, 이제 디멘션 커널 뭐가 된다? 디멘션 커널의 커널 A. 그죠? 0공간의 차원 더하기, 자, 이미지 공간의 차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좀 더 이제 나아가면은 얘가 뭐니까? 랭크 A니까. 자, 랭크 A니까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했었었는데 이 0공간하고 이 랭크 사이에 관계가 있다. 그죠? 그게 차원 정리에 의해서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적혀져 있지 않지만 차원 정리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적어놓진 않았지만은 자, 행렬 A라고 하는 애는 어쨌든 이 차원 정리를 이제 만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차원 정리에서 이 커널 0공간의 차원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뭘 알 수 있게 된다? 랭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랭크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많은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 행렬의 구조가 웬만하면 결정이 되는 거야. 그죠? 왜? 내가 0공간의 차원 하나만 딱 구해버리게 되면은 N에서 얘를 빼버리면은 이제 이 랭크인데 그럼 랭크는 피봇의 개수이면서 그럼 피봇의 개수랑 자유변수의 개수랑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차원 정리를 좀 기억을 하고 있자. 그래서 이제 자, 문제에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 그 문제는 풀어볼 거고, 자,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자, 필수예제 문제를 한번 봐보면, 자, 일단 첫 번째 행렬 A의 0공간의 기절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0공간의 그럼 기절을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0공간의 기절. 자, 그래서 자, 언급을 좀 해보면, 자, 0공간의 기전은 얘가 요거잖아요, 결국에. 자, 커널 T가 뭐냐, 커널 A가 뭐냐, 그죠? 근데 우리가 집합적으로 이게 뭐였었냐면은 X였다. 이 X가 이제 R에 들어가는 X죠. 얘 여기선 지금 뭐예요? 이게 차원이 지금 얘가 행렬 A가 지금 4 곱하기 5니까 R5에 들어가는 원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구조를 꼭 먼저 써놓고 진행을 하는 게 좋아. 구조적으로 뭔가를 볼 때에는 얘가 4 곱하기 5 행렬이니까 얘는 자, R5에서 R4로 가는 행렬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려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선형 변환이라 생각을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AX가 자, 0벡터가 되게 하는 이 X의 원소를 선택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이거를 좀 풀어보면은 이 X 원소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 행렬을 구체적으로 써주면 자, 1, -2, 0, 0, 3. 자, 2, -5, -3, -2, 그 다음에 6. 자, 그 다음에 0, 5, 10, 15, 10, 0. 자, 그 다음에 2, 6, 18, 8, 6. 자, 요렇게. 여기에 이제 X1부터 X2, X3, X4, X5를 계산해서 결과값이 0000이 나오게 하는 자, 이 집합을 얘기한다. 커널 A라고 하는 게. 맞죠? 예. 네.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석해 보자는 얘기야. 이게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주 예전에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AX는 B에 이제 해를 풀 때, 이 B가, 자, 0이면은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B가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B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얘가 이제 B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 저번에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재차 선형 방정식,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이제 그 방정식이라고 선형계라고 해가지고 이게 B가 0일 때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이 커널 공간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커널 공간을 구할 때는 얘가 무조건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뒀을 때 나오는 이 해를 지금 구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해를 구할 때는 앞에서 배운 게 뭐가 있냐면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 있다. 그죠? 근데 이 0000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첨가 행렬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왜냐면은 이건 어차피 계산을 해봤자 0000 도움이 안 돼. 행 계산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0공간에 어떤 내가 이제 그 원소를 구하고 싶으면 뭘 해주면 되냐면 그냥 이 행렬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1, -2, 0, 0, 3. 자, 2, -5, -3, -2, 6. 그 다음에 0, 5, 15, 10, 0. 2, 6, 18, 8, 6. 자, 요렇게 적어두고, 자, 이제 행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가 행렬 계산하듯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이걸 하는 이유는 어쨌든 뭘 찾아줘야 되니까. 만족하는 얘를 찾아줘야 되니까 결국에 얘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일반적으로 풀 때 우리 가우스-조르단 소거법 쓰니까 그 소거법을 이용하자는 얘기예요. 다만 첨가 행렬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게 0000이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행렬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행연산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면 자, 피벗 변수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피벗 변수를 찾아줘야 되는 게 그 피벗 변수를 뭘로 표현해줘야 되니까 자유 변수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피벗 변수를 자유 변수로 표현하게 됐을 때 그 자유 변수의 개수가 이 0공간의 차원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 기억을 잘 해야 돼요.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자, 일단은 얘는 없어지는 게 이제 요렇게 더해주면은 8, 12 없어지는 게 좀 있죠. 그러니까 0을 좀 써보면은 일단 요거부터가 일단은 5, 15, 12 일단 뭐 위에를 먼저 좀 정리를 해주고 위에 거 3에다 2를 더해줄게요. 그러면은 얘는 그러면은 2, 0 12, 8, 6 이렇게 되고 얘는 0, 1, 3, 2, 0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좀 없애보면은 얘를 좀 없애주면은 이 두 번째 거에서 좀 이제 없애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없어지고 0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6이었으니까 빼주면 6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 다음 6,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이제 0 요렇게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이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를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거랑 요거를 그냥 빼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11이 될 거고 11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1, 6, 그 다음에 이제 4, 3 자 이렇게 될 거고 빼주면은 0,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9에 이제 여기 없어지니까 여기는 그냥 4가 되고요. 4 지금 마이너스 1을 취한 거죠? 원래 이렇게 좀 순서대로 해야겠다. 1 마이너스 2 0, 0, 3이었는데 계산을 좀 해주면 계산을 해주면은 일단 좀 최대한 없앨 수 있는 것부터 좀 없애볼게요. 없애주면은 0, 1, 1, 0, 0 그 다음에 0, 0, 2, 2, 0 그럼 여기도 이제 1, 1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1, 0, 6, 4, 3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0, 0, 3 자 요렇게 되는데 이제 빼주면은 요거를 이제 좀 빼주면은 얘가 없어지고 이해해주면 없어지고 이해해주니까 여기 2 되고 그 다음에 3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빼주면은 0 마이너스니까 4 빼주면 0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또 빼주면 이게 1, 1이 되니까 이게 없어지겠네요. 다 없어지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져요. 지금 다 형태를. 그러면은 보면은 지금 이제 피벗 변수를 좀 찾아보면은 일단 피벗 변수가 얘 이렇게 세 개인 거예요. 그죠? 그럼 정리만 이제 잘해주면 돼요. 자 어쨌든 요 계산이야 뭐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니까 자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얘에서 일단 얘를 빼준 것까지 해줘서 아예 이제 그 피벗 변수에 해당하는 열들을 싹 다 0으로 좀 만들려고 좀 하는 거니까 자 1, 0, 2, 0, 3 그 다음에 0, 1, 1, 0, 0 그 다음에 0, 0, 1, 1, 0 0, 0, 0, 0, 0 자 요렇게 이제 두고 자 그 다음에 이 피벗 변수를 좀 없애주면은 얘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빼주면은 마이너스 2에서 빼주면 여기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피벗 변수가 지금 이렇게 3개가 나온다. 그러면 3개가 나왔으니까 자율 변수는 몇 개예요? 자율 변수는? 변수가 총 5개잖아. 그죠? 변수가 이 정의역 개수만큼 있잖아요. 정의역 개수만큼 있기 때문에 정의역 차원의 이제 크기만큼이 이제 개수로 있을 거야 무조건. 그죠? 그렇게 있을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피벗 변수가 3개니까 자율 변수는 2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자율 변수가 2개니까 보세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x1이 지금 요게 x4, x5를 이제 x4를 여기서 이제 x4를 이제 t 자 x5를 s라고 두면은 이 x1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x1은 2t-3s 그 다음에 x2는 이제 4t 그 다음에 x3는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이제 x4는 t x5는 s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이렇게 지금 자율 변수로 다 표현한 거야. 지금 모든 변수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결과값이 자 이제 t하고 s로 나눠주면 t 곱하기 더하기 s 곱하기 자 이렇게 2개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2, 4, 1, 0 그 다음에 s는 마이너스 3, 0, 0, 0,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x1, x2, x3, x4, x5의 해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를 그냥 그대로 선생님이 저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이구나.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거 지금 얘를 t하고 s 변수 2개로 따로따로 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예, t 변수 따로, s 변수 따로. 그럼 여기는 지금 얘가 x1이 2t-3s니까 이거를 곱해보면 되죠? 2t-3s. 요게 x1.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4t
4t가 x2 여기 4t x2가 4t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 x2? x2가 4t가 아니구나. x가 그냥 t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죠? 이거 4가 아니라 1이야 1. 그죠? 됐죠? 예, 또 이상한 거 있어요? 괜찮아 이제?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보면 이게 지금 보니까 얘네 둘의 1차 결합으로 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해가.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뭐랑 연관이 있다? 이 자유변수 개수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얘기하자면 어쨌든 저게 이제 답이야. 해 공간의 기전은 이거 두 개인데 그럼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이 커널 공간의 차원이 결국 뭐를 얘기한다? 이게 얘가 자유변수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연관을 짓자면 자유변수 개수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랭크를 알면은 자유변수가 몇 개인지가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아까 배운 개념을 토대로 하자면.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0공간의 기저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행공간의 기저를 찾으시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0공간. 자, 이제 커널 공간에 그걸 찾았고, 그 다음에 행공간의 기저는 뭐 그냥 이거를 지금 행연산을 했을 때, 행연산을 했을 때 지금 요거 요 세 개가 행공간의 기저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자동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0공간, 그러니까 커널 A의 기저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고, 지금 이번 문제는 행공간의 기저를 물어봤으니까 어차피 행연산을 한 김에 얘네 세 개가 이제 행공간의 기저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렇게 나온다. 당연히 이게 행공간의 기저는 랭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 개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열공간의 기저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이 계산한 결과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 하라 그랬어요? 이거 계산한 결과가 이 계산했을 때 행연산을 했을 때 이 나오는 이 열들이 열공간의 원소가 아니다. 그죠? 이거 실수 많이 한다 그랬잖아. 그죠? 왜냐면은 그게 아니라 애초에 얘네들을 가지고 뭐 해줘야 돼요? 행연산을 해줘야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자, 기억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들, 자, 한번 시간 좀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예.
그 문제 1번은 참고로 기출 문제예요. 네. 기출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구하면서 질문하는 건 질문해도 돼요? 요거 나왔어요? 다?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두 개가 같다라는 거를 눈치를 채야 되죠, 그죠? 맞아요. 이 지금 요것도 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계산하면 답이 잘 잠깐만. 1, 2, 3이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를 뺀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4202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없어졌고 이렇게 두 개 정원 그 다음에 3 이게 그럼 지금 얼마 나오죠 이게? 3 더해주면 16이 나오나? 그죠? 잠깐만. 이걸 잘 먹고 있을까? 아닌데? 이거 지금 0공간이 맞고 2 맞고 잠깐만 이게 14가 이게 지금 14가 안 나오나요? 답이? 잠깐만 2 하려고 했는데 네, 잠깐만 이게 변수가 두 개인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이게 변수가 두 개가 맞는데 이게 지금? 잠깐만 4호니까 5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공간의 차원이 이중과 차원 같으니까 3 더하기 3 해주면 9 더하기 3 해주면 12에다가 이건 지금 14가 아니네 그죠? 네 16이 답이네 16이 답이죠? 그죠?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행계상한 거죠? 그럼 이게 두 개잖아 그치? 이게 두 개니까 지금 지금 뭐야 0공간의 차원이 랭크가 2 오케이 그게 14가 미안 14가 맞아 왜냐면 이게 지금 잘못 구한 게 이게 지금 0공간을 2차원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게 두 개잖아요 이게 랭크 차원이 2차원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랭크가 2차원이니까 10공간이 2차원이고 그 0공간 3차원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죠? 이게 지금 선생님 그거를 좀 2라고 고정하고 가서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맞아 그죠? 변수가 피어 변수가 두 개니까 랭크가 2잖아 그죠? 위아래가 다 0만 있으면 피어 변수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1이 있는 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는 지금 처음부터 1이죠 그럼 이게 피복 변수 얘는 지금 여기 2가 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나누기 그럼 2를 나눠주면은 1, 2분의 1, 0, 2분의 1이니까 처음 나오는 1이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럼 얘가 랭크
이게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번째 나오는 1은 관련이 없어. 얘랑은. 뭔 말인지 이해되죠? 됐어요? 이거 나왔어요? 요거는? 요거. 근데 이게 이렇게 변수해서 하는 게 많아요. 잠깐만. 이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니까 뭐야? 지금 이 커널에 지금 형태를 찾은 거야. 이게 지금 계산한 게. 이게 커널, 그러니까 0공간의 기저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3개죠, 이게. 그죠? 0공간의 지금 차원을 물어봤으니까 지금 3개니까 이게 3차원이잖아. 네. 그러면은 열 공간은 차원 정리에 의하면은 그 5 빼기 3을 해주면 2가 열 공간의 차원이 되는 거고. 그죠? 왜냐면 열 공간이 그거랑 같다 그랬어요. 이거 봐봐. 여기서 지금 그 콜론 스페이스 A가 열 공간인데 이게 이미지 공간하고 같다 그랬잖아. 그죠? 이미지 공간의 차원이 같다. 열 계산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상 이 계산도 안 해도 됐던 거야. 왜냐면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끝이야. 이게 지금 랭크가 뭐예요? 2잖아. 네. 그럼 랭크가 2인 순간 열 공간 그리고 이미지 공간이 다 2인 거야, 차원이. 그죠? 왜냐면 열 공간하고 이미지 공간 랭크가 다 똑같다라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사실 이것도 안 구해도 되고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지금 2니까 그럼 차원 정리 이해하면은 랭크가 2니까 0공간의 차원은 3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렇게 찾아내면은 되는 문제 유형이야. 그죠? 그거는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선형 변환에서는 이 랭크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랭크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죠? 못해도 벌써 4개 정도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죠? 피봇의 개수이면서 1차 독립인 행의 개수이면서 열 공간의 차원, 그죠? 여러 가지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그 부분을 이해하면 돼요. 거기는. 그 뒤쪽에 추가 문제들을 좀 많이 넣어놨거든요. 여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을 조금 주말 동안에 좀 다 푼다는 생각으로 심화 문제 좀 이따가 몇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은 그거 다 구했어요? 그거는? 다 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요 추가 문제 1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그 두 개는 다 구했어요? 똑같이. 여기서 그냥 공간 차원이 계속 틀리가 안 나와. 어떤 게? 공간. 영공간? 그러니까 이거를 딱 계산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잠깐만요. 이게 여기가 지금 피봇 변수를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얘는 2니까 이거를 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2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처음 나오는 1이 피봇, 처음 나오는 1이 피봇, 여긴 다 없어졌고 그럼 피봇의 개수가 2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유변수가 몇 개냐면 3개가 되는 거예요. 자유변수가 뭐냐면 얘가 x1, x2라면 얘가 x3, x4, x5가 자유변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자유변수가 3개면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 0공간의 차원이 자유변수의 개수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0공간의 그 찾아보면은 그럼 x2는 요거 3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뭐 t, 마이너스 2분의 1, 뭐 s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요 뭐 여기를 뭐 s, t, 뭐 w, s라고 둔다면, 그죠? 그 다음에 x1은 지금 이제 s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X3는 이제 이 X3는 T, 그 다음에 X4는 W, X5는 S. X가 제로인가 보요. 그렇죠. 다 0이어서 저 영이 그쵸. 0이 아니야.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해됐으면.